오케이. 자, 알맹이 거두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요번에는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가 이제 합성되어 있는 형태인데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문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미는 문제 중에 한 개인데, 그래프를 이제 무리함수에다가 직선을 주는 관계, 그게 보통 한 가지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복합적으로 결합됐을 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함수를 지금 3개를 줬는데요. 1차 함수, 무리함수, 유리함수 한꺼번에 다 줬어요. 자, 그리고서 조건을 잘 읽어보시면 뭐 일신정지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려면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일신정지 하세요.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가볼게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에 상황을 좀 보면 일단은 무리함수가 하나 있고요. 그것이 유리함수하고는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고, 직선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한꺼번에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말로는 간단한데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이거는 당연히 무리함수에 이게 그 지금 문자가 주어졌는데 유리함수에 주어질지 무리함수에 주어질지 잘 몰라요. 근데 혹시 유리함수에 문자가 주어지면 정말 괴랄 같습니다. 선생님이 그 지난번 9화였나요? 유리함수 가지고서 어렵게 해석하는 문제 하나 있었죠. 사다리꼴 넓이 가져가는 거. 그거를 오른쪽 위에 카드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 영상도 한번 보세요. 진짜 어렵거든요. 요 문제는 그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 정도 난이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접근을 해볼게요. 일단은 당연히 해석기하적으로 상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봐야 될 텐데, 일단 직선하고 유리함수 중에서 일단 유리함수랑 무리함수가 제일 생긴 게 복잡하니까 얘네가 어떻게 하면 한 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지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제대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0으로 보내는 마이너스 2와 이 분자에 있는 값 2, 그래서 마이너스 2,2가 대칭점이고 점근선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2를 점근선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의 좌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지금 점근선인 거죠. 아이고, 정사각형 모양이 돼야 될 텐데 요렇게 오케이.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너스 2겠지? 자, 요렇게 유리함수가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얘가 과연 2사분면이냐 4사분면이냐 이제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거를 표준형으로 갈라내서 볼 수도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라면 보통은 x에다 0을 때려 넣어보세요. 그럼 얘가 몇 사분면인지 바로 캐치할 수도 있거든요. 요런 것도 스킬이에요. 굳이 기울기를 구하려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기울기를 특정해서 물어보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이 상황은 지금 다 좌표를 줬기 때문에 x에다 0 한번 대입해보면 값이 얼마 나오죠? 1 나오거든요. 그래서 0,1을 무조건 지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음의 기울기를 가졌구나, 2사분면과 4사분면 지나가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칭점이 지금 정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1,0과 반대편에 있는 마이너스 1,0을 지나가는 유리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위쪽 상황은 위쪽 상황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우리한테는 요 x축 y축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쪽에다 좀 집중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는 자, 이제 무리함수를 좀 해석을 해볼게요. 그거까지 하고 스텝 2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일단은 무리함수는 특성상 루트 안에 x의 음의 값이 붙으면 얘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결정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그 제곱근의 값이 양의 제곱근이 되기 위해서는 x가 음수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x가 k가 됐었을 때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리함수의 특성상, 그리고 지금 기울기가 1이니까요. 얘는 지금 올라가는 이런 시간대 그래프가 될 거 아니야? 자, 요런 모양을 가진 애가 여기에서 어느 위치에 있어야만 한 점밖에 못 지나갈까요? 이제 그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선생님, 이거 그러려면은 어차피, 그리고 얘는 왼쪽 오른쪽으로밖에 못 움직이고 x축 위를 움직이는 거죠. 위아래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려면은 바깥쪽에다가 일반형으로 해가지고 값이 붙었었어야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좌우로만 움직여야 돼. 근데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한 점에서 만나지? 이게 좀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x가 마이너스 반대로 무한히 커지면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아하니 이 루트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 값이 이 유리 함수가 최후 보루로 지나가는 마이너스 1,0 지점 있죠. 이 부분을 보다 큰 숫자로 지나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면 얘가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구태여 판별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해석기하적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좀 확실하게 딱 값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K가 결론적으로 반드시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첫 번째 귀중한 힌트를 하나 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많이 그려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인 거죠. 이것도 쉽진 않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 거는 알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만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유리함수랑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건 확보됐어요, 조건이. 자, 이제 스텝 2로 가가지고 이 직선하고의 관계를 좀 볼 건데, 여기 부분이 핵심이겠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래요. 그러니까 얘는 0,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0을 기준으로 지나가는 음의 기울기를 가진 그래프예요. 그래서 대략 그려보면 이런 모습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요런 형태로 지나가고 있어요. 얘가 어느 상황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은 K가 지나가면 안 돼요. 거길 지나가는 게 두 점을 만나기에는 유리해 보이지만, 그렇게 하면 유리 함수랑도 두 점에서 만나거든요. 자, 이제 그걸 제외시켜 놓고 상황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유리 함수랑 무리 함수랑 직선 이렇게 세 개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유리 함수하고 무리 함수끼리의 그 만나는 점의 개수는 일반적으로는 해석기하로 보는 게 제일 속 편해요. 그런데 무리 함수하고 직선의 관계의 경우에는 판별식을 보통 보고요. 뭐 사실은 직선하고 유리 함수 간에서도 판별식으로 보기는 하는데, 특히 유리 함수 부분에서 분자의 문자가 주어지거나 분모의 문자가 주어지면 사실 유리 함수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는 되도록이면 판별식보다는 해석기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 무엇을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촉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걸 선생님이 케이스를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얘는 판별식을 쓰는 게 유리하다, 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x, 이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제곱을 그냥 바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양변에 제곱을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k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어차피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알맹이 있는 거 그대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모아서 보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 요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요런 상태고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난다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가상으로 머릿속에 그려봐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스텝 3로 넘어갈 건데, 자, 이제 스텝 3 같은 경우에는 스텝 2하고 이제 연계해서 봐야 되거든요. 자, 일단 판별식은 찾았는데, 그 판별식 쓸 방정식은 찾았는데, 이 판별식이 접하는 상황을 보는 게 맞느냐, 0보다 큰 상황을 보는 게 맞느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래프의 해석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 문제에서는 물론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 다 생각해 볼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상황을 보긴 봐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지나가요. 근데 이쪽이 마이너스 1일 테고 이 k가 이렇게 마이너스보다 적으면 접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쵸? 근데 마이너스 1에 가깝게 붙긴 붙는데 교묘하게 이렇게 지나가면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지 않아요? 이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은 접하는 상황에서의 k값을 보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면 실수 k값의 범위를 부등호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저 m의 값은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k가 일단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 건 아니까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치? 근데 얘가 그 m값은 n값보다 작긴 작을 건데, 이 m값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접하는 지점에서 구하면은 등호가 안 들어갔으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걸로 바로 조금만 이동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무리함수가. 그렇죠? 그래서 얘는 오히려 안 만나는 거가 아니라 접하는 거 기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판별식 t가 0이 되는 거를 보는 게 낫다 이거죠. 이걸 그림으로 얻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 4분의 d를 씁니다. 그냥 바로 접하는 거 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근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무리함수하고 직선의 위치관계 따질 때 접하는 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거를 자주 까먹는다고. 그래서 언급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써야 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군요. 그럼 얘가 5가 되니까 얘가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0이랑 같으려면은 지금 k가 마이너스 4분의 5이면 되는 거예요. 자, k가 마이너스 4분의 5인 지점이면 확실히 마이너스 1보단 작은데 아주 미세하게 작은 거죠. 마이너스 1.25 정도 될 테니까. 그러면 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는 지점에서 접했다가 조금만 오른쪽으로 슬라이드해서 이동하면 살짝만 이동해주면 바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면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요런 형태가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개의 곱은 그러니까 얼마인가요? 그렇죠. 4분의 5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해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 첫 번째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가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라는 걸 상상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근데 다행히도 여기 문제에서는 무리함수의 기울기를 극단적인 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좀 쉽게 해석이 됐어요. 가끔 가다가 그 무리함수의 계수 부분을 분수로 줌으로 인해서 이게 분수가 들어가면은 되게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점근선이 닿을 것 같은 영역을 하나 주게 되거든요. 그럼 매우 어려워져요. 그런 상황을 주진 않았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그거보다 소폭 내려갔지만 역시나 좀 까다로운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함수의 개수 관련된 거 우리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함수 개수 세는 거 문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